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들이라면 말입니다. 제 이름은 박금순이고 올해 54살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제가 29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4살배기 딸 서연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품에 안긴 서연이를 더욱 꽉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자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서연이는 제 딸이니까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지 석 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장례 비용으로 모든 돈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내 손으로 잘 키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재래시장 반찬가게였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 한 귀퉁이, 겨우 2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월세는 20만 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당시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모,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해주는 맛 같아요. 첫 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반찬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곤 했습니다. 손은 늘 젖어 있었고 겨울에는 손끝이 갈라져서 반창고를 붙이고 일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서연이가 6살 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그래서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서 우리 서연이 예쁘게 키울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을 받아보지도 못하는 우리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아침 6시면 시장에 나가 자리를 펼쳤습니다. 저녁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는 이미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다른 엄마들은 다 왔어요. 엄마만 못 왔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말입니다. 그날 저는 반찬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어깨가 너무 의젓해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는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다가 삐끗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날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가 아픈 걸 보면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엄마, 제가 컸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게요. 중학교 3학년 때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서연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사실 가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 손님들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입학금에 교복값까지 한 번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저는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서연아,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이 교복 입으니까 정말 학생 같네. 교복을 입은 서연이를 보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제가 못해준 게 많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대학 입시철이 되자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서연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반찬가게 운영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엄마, 저 지방대학교도 괜찮아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야지. 엄마가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걸 알면서도 제 딸만큼은 남들처럼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때로는 제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아이 용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연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선생님이에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서연이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25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서연이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네. 1년 후 서연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상대방은 회사원인 도연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연이가 그렇게 인사했을 때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혼집 문제였거든요.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서연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세로 시작해? 내가 집을 마련해 줄게. 사실 당시 제게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반찬가게 25년 동안 모은 돈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결혼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에 은행 대출 2억 원을 받아서 총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천천히 모아서 살게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일이다. 내가 남부럽지 않게 결혼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혼식 날 하객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25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됐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는 딸 부부를 계속 도왔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제가 내주고 김치를 담그면 반드시 절반은 딸 집으로 보냈습니다. 명절 때는 갈비찜이며 잡채까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위 도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친 희생과 헌신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제가 듣게 될 그 충격적인 말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딸 집에 자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방해가 될까 봐요. 그래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도연이는 어떻고? 네, 엄마. 다 잘 지내요. 도연이도 엄마 안부 자주 물어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엄마한테 직접 밥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딸이 직접 저를 초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좀 해서 갈게.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가 다 할게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서연이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이고 도연이가 맛있다고 했던 멸치볶음을 만들고 김치전까지 부쳤습니다. 도시락통 3개가 가득 찰 정도였죠.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손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내 딸과 사위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빗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집에 정식으로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연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마련해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집에서 우리 딸이 살고 있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우리 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15층에서 내려서 1503호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서연이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서연이가 어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정말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참 말도 곱게 하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리된 신혼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예쁜 웨딩 사진, 베란다로 들어오는 환한 햇살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우리 서연이 솜씨가 좋구나. 엄마가 좋은 집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꾸밀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말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가 준비한 거 금방 나올 거예요. 도연이가 저를 소파에 앉혀주며 따뜻한 차를 따라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사위, 참 예의 바르네. 서연이가 복받았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를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제가 선물로 보낸 것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안마의자까지 모두 제가 딸 부부를 위해 하나하나 사준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아, 안마의자는 어때? 집에 와서 피곤할 때 사용해 봤어? 네, 정말 좋아요. 퇴근하고 나서 30분씩 앉아 있으면 피로가 확 풀려요. 너무 좋은 걸 사주셔서 죄송할 정도예요. 도연이의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 나왔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처음으로 해드리는 밥이에요. 맛없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해준 건데 어떻게 맛없겠니? 식탁에 앉아서 딸이 해준 밥을 먹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에게만 해줬는데 이제는 딸이 저에게 밥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어머니, 정말 맛있게 드세요. 서연이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하자 서연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도연아, 너도 서연이 요리 맛있다고 생각하지? 우리 딸이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매일 맛있는 밥 먹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이는 회사 일 이야기를, 서연이는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도연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인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집도 마련해 주시고, 매달 관리비도 내주시고, 반찬도 계속 보내주시고, 저희가 너무 많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런 건 당연한 거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못 도와줄 때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천천히 독립해 보려고 해요. 도연이의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립심을 보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계속 도와줄게.
너희가 부담 안 느낄 정도로만. 오후 내내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도연이는 회사 동료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오세요. 그래,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가끔씩 올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이니까요. 서연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 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이렇게 좋은 남편과 예쁜 집에서 살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환대와 다정한 말들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듣게 될 그 충격적인 대화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전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고 도연이도 문자 답장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너무 즐거웠던 터라 저는 한 달 후 다시 딸 집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또 놀러 가도 될까? 이번에는 갈비찜에서 가지고 갈게. 네, 엄마. 좋아요. 그런데 혹시 이번 주말에 도연이 어머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다음 주에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엄마랑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게 들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을 들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도연이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표정이 지난번보다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무슨 일 있니? 둘 다 표정이 어둡네. 제가 물어보자 서연이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오셨나? 서연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셨어요. 도연이가 급히 현관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중년 여성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위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시군요.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톤이 차갑고 거리감 있게 들렸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도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돈.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도연이 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이런 평수 아파트가 요즘 얼마나 하나요?
갑자기 집값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듯 도연이를 바라봤고 도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 정도 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사위 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인가요? 매매인가요? 매매입니다. 우리 딸이 전세로 시작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 순간 사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그러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참 부럽네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를 하시는군요. 힘들지 않으세요? 25년째 하고 있어서 이제 익숙합니다. 25년이나? 정말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반찬 가게로 5억짜리 집을 사실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심하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아, 대출까지 받으셨구나. 그럼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매달 얼마나 나가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도연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사위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할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저와 우리 딸을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니라 엄마께서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사위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위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어머님 반찬 가게 직접 가봤다고 하더라. 우리 엄마 가게에 갔다고요?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대?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저를 몰래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 도연아,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나를 위해서.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나도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관리비며 공과금이며 계속 어머니가 내주시니까. 회사 사람들이 알면 좀 창피할 것 같아. 결혼했는데 아직도 장모님한테 용돈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베란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너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도연이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우리가 신혼인데 말이야. 자주 온다고? 겨우 2번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도 자주 하시고 반찬도 계속 보내주시고 좀 간섭하시는 것 같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간섭이었다니요. 그리고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도연이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있잖아. 그때 어머님이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 어색하다고? 왜? 아니,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좀 다른 세계 사람 같다고 할까?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이라니요. 제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일해온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도연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미안해. 나도 어머니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독립적으로? 응. 계속 어머니한테 의존하면 우리도 발전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 부모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돌아왔지만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거실로 돌아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사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서연이 명의인가요? 갑자기 명의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산 집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서연이와 도연이가 살고 있으니까 명의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명의를 바꾸다니요? 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인데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상속 문제라든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위 어머니는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몇 시간 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위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딸에게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담스럽다, 다른 세계 사람 간섭한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죄송해요. 괜찮다, 서연아. 그런 분도 있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 도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25년 동안 모든 걸 바친 딸이 결국 다른 사람들 편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서연이가 죄송해요라고 말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 모든 희생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저희 집에 오세요. 도연이랑 같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하면 안 되니?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에 딸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이의 얼굴이 어두웠고 도연이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서요. 이 집 명의 변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의 변경? 네. 저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니까 저희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사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건 왜 갑자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잖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회사에서 주택대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도연이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집이 이미 있는데 왜 또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도연아, 무슨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 그게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택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거든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텐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의서만 써주시면 된대요.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지? 서연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도연이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곧 현관으로 나가서 사위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사위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사돈도 오셨네요. 잘 됐네요. 사실 오늘 올 이유가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진명의 변경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계시니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위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게 명예 변경에 필요한 동의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이게 뭔 일이에요? 갑자기 와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리 상의 드린 거잖아요. 서연이와 도연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명의가 사돈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동의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사돈, 왜 그러세요? 어차피 서연이가 살 집인데 명의만 바꾸는 거잖아요.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서명하라고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평생 모은 돈으로 샀다고 하시는데 대출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대출 이자는 누가 내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매달 이자를 내고 있어요. 사돈은 원금만 내신 거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그게 사실이야?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니? 서연이도 마찬가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이제 알겠죠? 실제로는 도연이가 이 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도 당연히 도연이 것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위 어머니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매달 보내준 관리비는 뭐예요? 공과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돈이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라고요?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해준 건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때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도연이가 혼자서 이자를 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진명의 변경도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겠네요? 사위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도연이가 이자도 내고 관리도 하고 있는 집인데 명의만 사돈 것인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요? 제가 5억 원을 들여서 산 집인데 이자 몇 개월 내준 것 가지고 집주인 행세를 하시는 게 상식인가요?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내고 있어요.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년이면 뭐예요? 제가 25년 동안 모은 돈인데. 그때 도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이야? 이 집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이자의 관리비에 저희 수입으로는 힘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받았어? 부담된다고 말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보너스도 삭감되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아, 너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봐. 사실은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급여가 좀 줄었어요. 발령이 아니라 좌천당한 거겠지? 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어머니께서 굳이 그런 걸 아실 필요는. 말해봐. 내 딸과 관련된 일인데 내가 왜 모르면 안 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연이가 고백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여자와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 회사 후배인데 저희가 좀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불륜이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좌천된 거예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하려고 해요. 도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혼자 살려고 해요. 뭐라고? 이혼한다고? 네. 그런데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위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딸을 이용해서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는 아마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5억짜리 집 때문에 결혼했을지도 모르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이용해 놓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용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이 식었어요. 도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죠. 어차피 사돈집도 있으시잖아요. 사위 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딸을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네요. 놀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한 거죠. 상황이 변했다고요? 처음부터 집을 노리고 계획한 일 아닌가요? 사위 어머니와 도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와 함께 나가자. 하지만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집이라고. 그리고 저는 사위 어머니와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어요. 이 집은 제 명의고 제 돈으로 산 집이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딸이 이런 음모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박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금수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박영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히 사기잖아. 금수나,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완전히 내가 유리해. 정말? 당연하지. 집 명의가 내 것이고 내 돈으로 산 집인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사위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박영수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가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에 대한 명예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게요. 그리고 도연이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증거를 어떻게 구해? 서연이가 도와야 해요. 휴대폰 메시지나 통화 기록, 증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연이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야 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서 나와. 그리고 도연이의 불륜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요? 휴대폰 메시지, 사진, 뭐든지. 그리고 회사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언을 받아야 해. 서연이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가 충격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연이가 보여준 것은 도연이와 회사 후배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반찬 가게로 5억은 절대 모을 수 없다고 하더라. 분명히 다른 돈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되겠네. 집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응. 내 엄마도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한번 명의가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하더라.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이랑은 언제 헤어질 거야? 집 명의만 바뀌면 바로. 어차피 사랑한 적도 없어. 그냥 집 때문에 결혼한 거니까. 5억짜리 집을 공짜로 얻는 셈이네. 그렇지. 그 반찬 가게 아줌마가 얼마나 호구인지 몰라. 딸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도연이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서연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박영수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순아, 이거면 충분해. 사기 혼인이고 재산을 노린 범죄 행위야.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명의 변경을 금지하고 도연이의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순아, 큰일 났어. 박영수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부도났어. 그리고 사위 어머니가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도 전부 사기였다고 하더라. 뭐라고? 응. 사위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투자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대. 지금 고소당해서 구속될 위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진명의 변경에 집착했는지를 말이죠. 그럼 그들이 우리 집을 노린 이유는? 그렇지.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당장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연이가 불륜을 저지른 회사 후배는 사실 사위 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도연이를 유혹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였죠.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야. 하지만 저희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사위 어머니의 사기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고 도연이의 혼인 사기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연이는 혼인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위 어머니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은 완전히 제 소유로 확정되었고 도연이는 즉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이가 마지막에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집을 되찾은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었어. 다만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실히 알겠어. 몇 달 후 서연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하니까요. 그 남자분이 저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서연이한테 다 들었어요. 제가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후 서연이는 재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혼례식이었지만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서연아, 엄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무조건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서연이의 새 남편은 정말로 약속을 지켜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고 서연이도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반찬 가게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손님들도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더욱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모, 이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악한 사람들을 혼내주셔서 속이 시원해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도연이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위 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온 후 빚에 쪄들어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얼마 전 서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현명하게 사랑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고난은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때로는 단호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서연이의 새 남편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이 바로 그 증거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